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했을 경우에 많이 아프지 않으면 당연히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동네 병원을 가는 것이죠. 일명 그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주변에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뭐 가정의학과 여러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을 갑니다. 가셔서 보시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진단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 진단이 딱 나면 치료는 그게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의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다쳤다, 크게 다쳤다, 또는 밤중이다, 이럴 때는 또 응급실을 또 가셔야 될 수도 있겠고요. 국내 병원에서 갔는데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계속 또 아프고 치료를 해도 좀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병원 또는 관절 또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이죠. 거기를 진료 보통 의뢰서를 써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밀 검사와 진료를 보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50견, 동결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큰 병원을 가실 일은 사실은 별로 없으시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됐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그 수술을 잘 하시는 2차 병원 또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의 교수님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수술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단정 짓지 마시고 계속 아프다, 치료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될 때는 대학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곳 아니라 두세 군데 정도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곳 정도에서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때 가서는 수술을 또 하는 것이 방법이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수술을 꼭 받으시라거나 또는 받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깨가 불편하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깨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진찰을 받으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그 선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많이 아프지 않은 어깨는 대부분 1차 의료기관, 이름하여 동네 병원에서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2차 병원, 전문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름하여 뭐 CT나 MRI 같은 걸 촬영을 해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았던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병원에 갔는데도 뚜렷하게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대학병원에 가서 이 환자분의 불편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또 1차 병원에서 2차, 2차에서 3차 기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방문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네 병원보다는 2차, 3차 의료기관은 예약 꼭 하셔야 되고 또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 병원이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가시면 되고, 그 동네 병원의 담당 의사 보고 2차 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를 보통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또 치료를 얼만큼 받고서 마무리 치료는 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깨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뒤에 따르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활치료 받으러 또 대학병까지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갈 때 예약을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예약 시간까지, 진료 시간까지 또 길고, 치료 받을 때 비용, 진료비 또는 검사비, 치료비도 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개인 보험이 워낙 잘 돼 있는 분들이라면 비용 부담이 적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접근성이나 이용도 측면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병원을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가성비 좋다는 걸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는 딱 하나로 정해진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복잡하냐면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환자 개인의 특징이겠죠. 이 힘줄이 어느 정도 파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힘줄을 지금 타이밍에 봉합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봉합 수술을 하면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말 나는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개인의 특징까지,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재활 치료가 수술 후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분은 수술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는 것이죠. 재생치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층 파열,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봉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동작을 안 하거나 힘쓰는 동작을 많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대치가 좀 낮은 경우, 일상생활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된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은 그냥 껴서 벌어진 힘줄을 당겨서 봉합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고 그때는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꼭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가 되는 상황은 다쳤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 힘줄이 되겠죠. 거의 정상에 가까운 힘줄인데 외상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경우, 이때 젊다는 기준이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이가 60쯤 되신, 환갑 정도 되신 분이 외상으로 넘어지면서 다치셨어요. 그리고 힘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분이 또 상당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힘줄을 봉합해서 재활을 잘 해서 원래 이분이 하시던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파열됐을 때는 그냥 힘줄이 잘 아물지 않으므로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또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